환자분도 오시면 진료실에 침대 있잖아요. 거기 앉아보라 하면 어디 앉은지 아세요? 우리 어르신들 보통 침대에 앉으세요. 그게 허리 상당히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허리 환자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허리를 박살낸 자세입니다. 제일 좋은 자세는 허리를 이렇게 해야 돼요. 디스크 회복할 수가 있는 컨디션이 만들어지는 거죠. 피디님, 허리 하면 제일 먼저 어떤 병이 생각나세요? 혹시 협착증 들어봤어요? 그게 허리 디스크 아니에요? 디스크 협착증은 사실 뿌리는 같아요. 허리에서 보면 이 디스크가 뼈에서의 물렁뼈 디스크가 먼저 실제 문제가 생기거든요. 디스크가 우리 몸에서 체중의 8, 90%를 지탱하면서 움직이는 관절이거든요. 이 부위가 제일 먼저 병이 생깁니다. 지진 나기 전 예진한 것처럼 먼저 우리가 자주 삐끗한 것도 사실 디스크가 생기는 증상이거든요. 그러다가 디스크가 점점 흘러나오고 나이 들면 키가 줄잖아요. 줄어들면서 협착증이 진행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원인은 디스크가 먼저다. 그래서 협착증과 디스크는 사실 별개는 아니고 같은 거거든요. 시간차가 있고 나이차가 있고 MRI상 조금 차이가 날 뿐이지 실제로 협착증 환자들은 대부분 젊었을 때 디스크 환자들이 많아요. 자주 삐끗한다거나 디스크 좀 고생했다거나 수술했다거나 그런 분들은 나이 들면 대부분 협착증 고생을 많이 합니다. 디스크 퇴행성 변화, 디스크 상처가 났다거든요. 상처가 나면 그 부위가 아물고 회복되고 염증 반응이 생기고 만성 염증이 되면 그 부위가 다른 부위에 비해서 퇴행성으로 좁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협착증이 되는 거죠. 사실 저는 수술한 의사니까 협착증 환자는 어차피 수술하면 MRI상 넓어지고 병원도 좋겠지만 나이가 들면 누구나 다 생기는 거기 때문에 미리 겁내지 마시고 집에서 충분히 돈 안 들이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제발 이것만 좀 하셔가지고 좀 수술비 아껴서 그 돈으로 좋은 여행도 다니시고 재밌는 여가 생활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약을 빼먹지 말고 복용하기예요. 근데 실제로 환자분들이 약을 처방하면 안 드세요.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나름 처방할 때 배합을 잘 해놨는데 그걸 안 드시면 허탈하더라고요. 왜 안 드시냐 물어보면 환자분들은 양약에 대한 낭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래 먹으면 몸에 안 좋고 이거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아프시면 약부터 빼먹지 말고 정해진 시간에 드시도록 강조드려요. 약의 효과가 주사나 시술보다는 떨어질 수 있지만 약이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치료제이기 때문에 그걸 꾸준히 드셔줘야 그 다음에 주사나 시술에 계획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약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게 단순 진통제로만 이루어졌다 생각하는데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프다는 거는 염증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 신경이 눌리고 거기에 마찰이 생기면 염증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진통 소염,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소염제가 들어간 치료제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협착증이 되면 혈액순환이 안 되거든요. 신경은 두 가지 영양 공급을 받아요. 혈관 그리고 신경 주변에 뇌척수액으로 영양 공급을 받게 되는데 이런 게 눌리면 신경 영양 공급이 안 되면 전형적인 협착증이 생기기 때문에 신경이 눌린 국소부의 혈액순환을 증가시켜주는 우리 혈액순환제를 처방하게 됩니다. 진통소염제, 혈관 확장제, 치료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진통제로만 이루어지진 않아요. 또 환자분들이 요즘에 약 설명지를 받아보면 혈관 확장제 이렇게 써 있어 버리면 환자분들이 좀 무섭긴 하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부작용이 심한 약은 처방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말하면 또 환자분들이 약을 많이 드시거나 뗀 거 원하시고 있는데 제가 좀 주의사항 알려드릴게요. 특히 이제 신경계통의 약들은 단시간에 많이 드시게 되면 좀 졸리거나 다리 쪽이 좀 붓거나 하는 우리 부종이라 하죠. 이제 그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꼭 약을 증량하거나 할 때는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시고 약을 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낮은 용량에서부터 천천히 증량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협착증은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드문드문 센 약 드신 것보다는 좋은 영양제라 생각하시고 꾸준하게 드신 게 좋아요. 이 약으로 해서 모든 게 해결되지 않겠지만 이게 가장 간단하면서도 안전하게 통증을 조절할 수 있는 좋은 치료제니까 꼭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자세입니다. 자세. 제가 항상 환자분들한테 강조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환자분들 요즘 유튜브를 많이 보시니까 허리에 좋은 운동, 음식 엄청 관심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맨날 물어보는 게 운동이에요, 운동.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좋은 거 찾아하지 마시고 일단 안 좋은 것부터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몸을 더 좋게 하기는 힘들고 더 망가뜨리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환자분들이 운동할 때는 엄청 허리 신경 쓰시고 조심하시는데 그 후로는 오히려 더 허리 자세를 신경 안 쓰시더라고요. 환자분들 오시면 진료실에 침대 있잖아요. 거기 앉아보라 하면 어디 앉은지 아세요? 우리 어르신들 보통 침대에 양반 자세로 그냥 앉으세요. 그게 허리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허리 환자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허리를 박살낸 자세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기껏 하면 뭐예요? 자세가 안 좋은데 그거 아시는데 허리는 C자입니다. C자. 배를 내미세요. 배를. 허리가 일자면 디스크가 잘 생겨요. 이렇게. 허리는 반드시 곡선이 나와야지 우리 움직일 때마다 충격 흡수가 잘 됩니다. 커브를 생각하세요. 커브를. 그리고 요새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가 또 있어요. 우리 세대는 의자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의자 앉게 되면 대부분 꾸부정한 자세로 많이 앉거든요.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디스크 압력이 올라갑니다. 디스크가 체중의 8, 90%를 지탱하는 관절이라 했잖아요. 허리가 이렇게 숙여지면 디스크 압력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정상 디스크보다 1.5배 정도 압력이 올라가는데 병변이 있으면 이 부위가 두세 배 정도 압력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디스크도 생기고 협착증도 따라오겠죠. 허리를 반드시 커브로 만들어줘야 돼요. 자, 피디님 한번 바른 자세로 한번 앉아보세요. 아마 이렇게 앉지 않을
될까요? 반드시? 제일 좋은 자세는 허리를 이렇게 커브가 돼야 돼요. 그리고 더 좋은 자세는 좀 기대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될 때 디스크가 이렇게 벌어지면서 압력이 좀 빠지게 돼요. 디스크가 회복할 수가 있는 컨디션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허리를 바르게 앉으라면 정말 바르게 일자로 앉는데 그건 정말 안 좋고요. 허리가 커브가 되게끔 뒤쪽을 110도 정도 기대고 앉다 생각하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 거만한 자세가 허리에 좋아요. 직장인도 있다면 그거는 거만한 자세가 아니고 허리에 좋은 자세니까 뭐라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직장인분들이 한번 앉게 되면 오래 앉아 있잖아요. 허리에 진짜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디스크는 혈관 공급 받지 않아요. 계속 눌려 있으면 영양 공급이 안 옵니다. 스펀지 물이 있는데 꽉 짜면 이 물이 안 들어오잖아요. 놔야 이제 물이 흡수가 되듯이 디스크도 마찬가지로 허리를 펴주고 스트레칭 해줘야 그 순간 영양 공급이 들어오면서 회복이 됩니다. 회복. 그런 상태에서 자세까지 안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저희 병원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저야 기쁘긴 한데 안타깝죠. 한참 이 나라에 디스크 터지면. 제가 꿀팁 알려드릴게요. 세 가지입니다. 일단 모니터를 올려야 돼요. 일단 우리가 머리가 무겁거든요. 이 두개골이 5kg 됩니다. 이 무거운 무게 추가 앞으로 쏠리면 허리도 같이 구부정해지거든요. 고개를 좀 들어줘야 됩니다. 요즘에 이제 그런 제품이 많이 있거든요. 허리 커브를 만들어주는 그런 제품을 좀 이용해서 활용하면 좋고요. 플라스틱 제품보다 우리 체중이 더 훨씬 무겁기 때문에 일시적인 경우가 많지만 그게 있으면 아무래도 좀 더 신경 쓰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 30분에 한 번 정도는 꼭 일어나셔가지고 좀 스트레칭 좀 해주라. 근데 바쁘면 그 못하지도 않나요? 그러면 또 병원에서 만나는 거죠. 저희 병원에서. 세 번째는 허리에 좋은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환자분들이 외래 오시면 매번 물어봐요. 운동 뭐 해야 되냐고. 제일 중요한 게 세 개입니다. 세 개. 일단은 바른 자세로 걷기. 그 다음에 수영. 수영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속에서 그냥 노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트레칭이다. 스트레칭.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수영은 사실 등록도 해야 되고 수영복도 사야 되고 시간도 내야 되고 좀 번거로울 수 있으니까 저는 꼭 걷기랑 스트레칭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결국은 치료의 최종 목적은 바른 자세로 걷는 거거든요. 바른 자세로 걷는 걸 계속 하다 보면 그 자세 자체가 치료가 됩니다. 걷다 보면 허리, 골반, 고관절, 무릎, 발목, 발까지 이 이어지는 축이 전체적으로 회복이 돼요. 회복이. 그러니까 추천드린 거는 30분 정도 5,000보 정도를 좀 꾸준히 걷는 거를 추천드려요. 여기서 사람들이 또 실수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걷는 게 운동이 안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평지를 안 걷고 경사진대 이런 데만 찾아다니는 분이 있거든요. 걸을 때도 허리 자세를 신경 써야 돼요. 허리가 커브가 나와야 된다. 커브가. 우리가 산을 걸을 때 어떻게 돼요? 허리가 펴져요, 숙여져요? 그 자세가 허리 디스크를 눌려요, 안 눌려요? 누르게 되죠. 그 자세 자체가 디스크를 고생시키면서 혹사시킨 자세예요. 그래서 바른 자세, 운동자 걷는 거를 가장 추천합니다.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제가 아까 30분만 걸으라 했잖아요. 2시간 걸어야 운동 된다는 생각은 의외로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수술하고 입원하신 분도 이제 걸으세요 그러면 의사 입장은 그냥 병실 정도? 그냥 앞에 병원 한 바퀴 정도 생각하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학교 가서 운동 1시간 걷고 이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 절대 못하게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게 스트레칭인데 바로 걷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스트레칭 해줘서 조금씩 어긋난 걸 맞춰주고 걷는 걸 추천합니다. 근데 원장님 진짜 허리가 아파가지고 운동을 하기 힘들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 와서 치료를 해야죠. 네 번째는 제 허리에 좋은 꿀팁 좀 알려드릴게요. 어르신들이 집에서 반신욕이나 찜질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반신욕 하면 몸이 따뜻해져요? 안 따뜻해져요? 뜨거워져요. 그게 혈액순환이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혈액순환이 됩니다. 반신욕 하다 보면 몸이 노곤노곤해져요? 아니면 더 긴장돼요? 노곤노곤해져요. 근육이 이완되는 거거든요. 결국 협착증은 혈액순환 문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혈액순환이 되면서 허리 협착증까지 더불어서 같이 좋아지게 됩니다. 근육이 이완되면 디스크 마디를 눌러줄 압력이 더 눌리겠어요? 풀리겠어요? 압력을 풀어주기 때문에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간접적인 치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안 하시고 병원에 오신 분이 너무 많아요.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 이때는 이제 치료가 들어가야죠. 아프다고 하면 염증이 있는 거니까 염증을 치료합니다. 눌려도 안 아프면 되는 거잖아요. 눌려 있어도 염증만 잘 치료하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염증을 빼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주사, 시술, 수술이 있습니다. 먼저 주사부터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신경 차단술이죠. 신경을 끊는다고요? 아니에요. 환자분들이 신경 차단을 정말 차단한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신경을 통해 전달하는 통증, 염증을 차단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진통 효과와 염증 완화시키는 주사약을 믹스해가지고 환자분은 우리가 엎드린 상태에서 환자 증상을 봐서 현재 원인이 되는 신경 쪽에다가 주사를 놓는 겁니다. 주사약 중에 스테로이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주 맞지는 않고요. 1, 2주 간격으로 한 2-3번 정도 주사를 놉니다. 우리 피라미드를 생각해보세요. 환자분들이 병원 딱 오시면 밑에서 주사로 다 치료가 돼요. 주사 치료 안 된 분들이 한 단계 올라가서 뭐 시술하든지 꼭지점에 있는 분들만 걷기 일부만 수술하는 거거든요. 수술 바로 하는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수술은 결혼 같은 거예요. 우리 한 번 보고 결혼해? 아니잖아요. 좀 사귀어보고 성격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우리 결혼하잖아요. 똑같습니다.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시면 수술해야 될까 봐 걱정되고 안 오시면 있거든요. 수술은
수술은 결혼이라 했죠. 저도 바로 결혼하기 싫어요. 어느 정도 병을 알아보고 좀 사귀어보고 수술할 만할 때 결정합니다. 너무 겁먹지 마세요. 그리고 시술 같은 건 뭐냐면 대표적인 신경 성형술이에요. 저도 예전에는 성형술 같은 거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신경 주변의 염증이나 유착을 깨끗하게 세척하는 겁니다. 이런 치료가 나오게 된 이유가 협착증 꽉 눌린다 했죠. 그러면 거기다 약이 잘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벌려주든지 거기다 조그만 관을 넣어가지고 직접 병변을 벌려주면서 세척하면서 약을 넣어주는 게 제일 효과가 좋겠죠. 그래서 그 방법이 나온 게 신경 성형술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에 불이 났다고 생각하면 바깥에서 이제 물을 뿌려주는 게 주사라고 하면 직접 호수를 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발화점을 끄는 게 어떻게 보면 시술이라 생각하면 돼요. 근본적으로 이게 너무 눌려있고 좀 위치가 안 좋은 곳에 꽉 끼어있으면 이 주사라든가 시술로 효과는 있긴 있지만 염증이 재발되면 근본적으로는 수술해야 되겠죠. 충치 생각하면 돼요. 충치가 생겨서 신경치료 안 되면 결국 발치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똑같이 신경도 자주 염증이 재발되면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협착증에 대해서 돈 안 들고 집에서 치료하는 4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약 잘 먹고 자세 바르게 하고 잘 걷고 찜질 잘하고 이 4가지만 잘해도 돈 아끼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협착증은 나이 들면 누구나 오는 거기 때문에 치료, 수술보다는 관리가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 고혈압, 당뇨 있으면 결국 합병증 관리하는 거잖아요. 협착증도 결국은 합병증으로 아프고 수술하는 거기 때문에 이 관리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망해도 괜찮으니까 꼭 관리 잘해가셔가지고 건강 허리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많이 공유 좀 해주세요.